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이 검찰의 수사권 하나 믿고 제왕처럼 군림하며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막 나가다 보니 그 밑에 있는 한동훈이고 원희룡이고 할 것 없이 정부 인사들 역시도 막 나가는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장관직을 걸겠다, 정치 생명을 걸겠다, 너는 뭐 걸래? 사실 이런 식의 발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자들의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쪽팔릴 단어들이죠. 그리고 이런 발언은 상대방에 대한 겁박성 발언이기 때문에 이번 원희룡의 발언은 민주당을 겁박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절대 이대로 단순하게 넘길 사안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죠. 그런데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고 이번에는 과방위 소속 국힘당 간사인 박성중이 언론사를 겁박하고 또 국민을 겁박하고 나섰습니다. 가뜩이나 비호감인데 참 정말 안습입니다. 박성중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좌편향 매체들은 팩트에 상관없이 김건희 일가에 대한 막대한 이익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최종안을 급하게 조작한 것처럼 가짜뉴스, 음모론 생산에 바쁘다. 국민의힘은 악의적이고 사악한 가짜뉴스, 허위 왜곡 보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당 법률지원단을 통해서 가짜뉴스와 허위 왜곡 보도를 일관한 좌편향 매체와 끝까지 싸우겠다. 현재 좌편향 언론 매체 가짜뉴스 데이터를 모두 수집 중에 있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언론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고 겁박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좌편향이고 우편향이고 언론의 역할은 의혹이 있으면 의혹을 제기하고 팩트체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우리 편에 불리한 보도를 하면 때려잡겠다는 식으로 겁박하기를 밥 먹듯이 벌이고 있으니 이런 정권과 이런 정부 여당에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지요. 참 한심합니다. 유난히 김건희 관련된 의혹이 제기가 되면 너나 할 거 없이 유난스럽게 대응을 하는데 어떻게든 김건희 눈에 들어 눈도장 한번 받아보겠다는 요량이 아닌가 싶은데 과잉 충성이나 과속은 빨리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윤건희 정권 들어서서 유난히 극성을 부리며 과잉 충성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워낙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이슈 중심에 서 있는 전진선 양평군수 빼놓을 수가 없죠. 어제 MBC는 2020년 전진선이 군 의회의장직을 맡고 있을 때 이 고속도로 사업 확정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하며 예비 타당성 조사 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고하신 정동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영상과 함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라는 비판 보도를 했습니다. 강상면이 아닌 양서면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 민주당 정동균 군수한테 잘했다고 감사 인사까지 한 장본인이 군수가 되고 나니 태도가 180도 바뀌면서 윤석열 정권에 납작 엎드리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군민들은 1도 생각 안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부하들 데리고 가서 양평 군민이라며 민주당에 항의 시위하는 생쇼를 벌이지를 않나 참 한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기존의 양서면안이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양서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 모인 70여 명의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여야가 싸울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 국토부에 압력을 넣으라고 주문을 했고 참석한 주민 중 한 여성은 몇 년 전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되자 이장협의회부터 국내 모든 단체가 현수막을 걸고 잔치 분위기였다. 그런데 갑자기 강상면 쪽으로 도로가 온다고 하자 양서면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개같은 꼴이 있냐고 항의를 한다. 애초에 고속도로 종점을 양서면으로 추진한 부서가 양평군청 도로과잖냐. 원안에 대한 예비 타당성 검사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할 때 왜 이것 강상면 변경안 논의안이 반영이 되지 않았냐. 양평 군민들이 마음을 합쳐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할 좋은 기회였는데 왜 서로가 대립하게 됐냐. 양평군청은 민주당을 쫓아갈 게 아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 아니지 않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국토부에 압력을 넣으러 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주민들의 성토에 전진선 군수가 진땀을 뺐다고 하는데
결국 주민들은 이구 동성으로 원한대로 가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문제는 국힘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윤계로 알려진 한 의원은 김건희 특검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 야당에서 활용을 할 텐데 이거 총선 전에 악재다. 김건희가 양평 땅을 전부 재단에 기부한다고 해야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 윤상현은 원희룡 장관이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냐. 당연히 재개해야 한다. 주민들 뜻을 수렴해서 사업 적합성을 다시 따지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는 원희룡 장관의 고육지게 어쩔 수 없이 쓰는 대책을 모르는 말은 아니지만 이때 유의해야 할 고사성어가 있다. 이하 부정관이라는 말이 있다. 그것을 알면 해결책이 나온다라고 페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하 부정관, 자두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 즉 남에게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과연 윤건희 부부가 그러한 기본을 알기는 할까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철없는 이찍들은 원희룡이 잘하고 있다라면서 정부 세종청사 정문 앞에 저렇게 떡하니 원희룡 장관님 힘내세요, 굳세어라 원희룡 등등 이런 응원의 화환을 보내며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무리 뇌가 우측으로 많이 쏠렸다고는 하나 저렇게 사리분별들 못할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태로 가장 중요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조금씩 덮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대선 등장곡 나를 위해 제대로를 불렀던 가수 리아 씨의 활약이 정말 대단합니다. 리아 씨는 지난 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닷물을 직접 바다에 뛰어들어 1.2km가량 떨어진 곳에서 채취 공수한 뒤에 어제 주한 일본 대사관에 전달을 하려다가 경찰에 가로막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명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사관 습격 사건입니다. 자, 리아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닷물 일본 대사관 전달하려다가 경찰에게 저지당했다. 왜? 그냥 바닷물 한 컵인데 마실 수 있다면서요?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 물 마신다는 자들 많은데 아마도 선착순 모집하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여튼 대단한 열정과 의지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그 물 국힘당에 보내드리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원전 앞바다에서 공수한 물도 과연 마실 수 있을런지 급 궁금해집니다. 자, 한편 어제 명락회동이 예정이 됐지만 호우 발령에 따라서 취소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직 물밑 조율이 덜 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랬던 저랬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잘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 비상시국에 수해를 대비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겠지요. 이재명 대표의 정무 감각은 역시나 탁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급한 건 이낙연입니다. 키를 쥐고 있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급할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 만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똥줄 타는 건 공천의 누님은 피명계들이기 때문이죠. 더 바짝 탈 때까지 인내심을 한번 테스트해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블루 웨이브에 올라온 한 지지자는 우리가 이낙연 일부 지지자 및 해당 행위자에게 분노하는 이유에 대해서 장문의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거기에는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조중동, TV조선, 채널A, NBN, 문화일보가 이낙연님에게 호의적이고 하태경, 장해찬 등이 이낙연님을 추앙하며 그가 민주당에 있으면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기 어렵다는 뜻이 무슨 의미인지 아직도 모르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부 총질에 분란을 일으키는 이낙연 이하 일부 지지자는 차라리 코드가 맞는 당으로 당적을 옮기시길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